네, 오늘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월요일장 시작을 또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중요한 변수들 많죠. 코스피가 1950선 회복하기가 참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버텨내줘야 될 텐데 일단 큰 이슈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업종별로 대응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어제 지난 금요일장에서 흐름을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자금 이탈이 계속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1950선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매도세가 짙은 모습인데 어느 쪽으로 시장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궁금해지네요. 투자자들 일단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수급장의 측면에서 좀 살펴볼까요? 네, 지난주를 시작하면서 많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주장을 했던 것이 FOMC 전까지 관망세가 나올 수 있는 대형주의 매수 비중을 줄이고 외국인 수급상에 좋은 중소형주 위주의 코스닥으로 접근하자라는 것이었는데 양호한 외국인 수급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전략이 좀 괜찮을 것 같은 보였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오히려 지난 한 주 동안 코스피 지수는 한 1.3% 하락한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무려 4.7% 하락하면서 중소형주를 선호하는 개인 투자자에게는 큰 실망감을 좀 안긴 한 주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현상은 코스피에서는 사실 외국인 수급은 별로 좋지 않지만 기관이라든지 기타 법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양호해서 지수를 조금 좀 받칠 수 있던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 수급은 그나마 좀 양호했지만 기관 수급이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특정 기관이 특정 종목을 매도할 경우에 시가총액이 낮은 코스닥이 더 힘없이 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위안화 약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이에 따른 신흥국 통화 약세 현상이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원달러 환율 상승 기조가 좀 유지될 것으로 보여서 현재와 같이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매도하는 그런 수급 상황에는 큰 변화가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에 FOMC와 같은 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 수급 동향이 조금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까지는 정황상 외국인 매도가 좀 더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이 상승한 만큼 외국인의 매도가 매수로 전환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당분간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졌고 그 안에서도 자동차 관련주들의 약세가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요. 완성차뿐만 아니라 부품주들까지도 줄줄이 약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동차 업종만 하락하는 그런 조정장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대형주 전반적인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환율이 좀 우호적인 상황에서 불구하고 수출 전반에 그런 주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만 빠졌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좀 있다고 보입니다. 실제 11월 주가 흐름도 보면 고점 대비 현대차가 한 11.1% 하락했고요. 기아차는 한 1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11월 고점 대비 한 7.8% 그리고 LG전자 역시도 11월 고점 대비 한 14.9%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출주의 부정적인 그런 주가 흐름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품주의 경우서도 현대위아가 대표적으로 많이 빠진 종목이었는데 현대위아의 경우에도 내년 멕시코 공장 가동으로 인해서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종목이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하락은 수급에 의한 하락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자동차 전반적인 그런 업종의 펀더멘탈적으로 보면 일단 판매 시장 전망은 내년은 성장성이 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국내에서는 올해 소비세 인하로 인해 6% 넘는 성장이 나왔지만 내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시장은 올해 한 4% 성장을 했는데 내년에는 한 1.4%로 좀 줄어들 예정이고요. 그리고 유럽도 미국과 비슷한 성장률 둔화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유일하게 중국 시장이 올해 한 2.9% 성장해서 내년에는 취득세 인하 영향으로 한 6.5% 정도 더 성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배기량이 낮은 중소형 위주의 증가세가 두드러질 것 보여서 글로벌하게 성장이 둔화되는 것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성장성 둔화에 따른 변동성 축소 국면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자동차 업종의 전반적인 주가 수준이 밸류에이션상 보면 상당히 좀 저평가 영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급등락이 나오는 그런 장세보다는 시장 상황에 연동한 주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판매 성장성이 둔화가 되면서 그게 수급적인 측면으로 나타났고 주가의 하락세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이 자동차들뿐만 아니라 제약주들 중심으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한미약품도 이미 70만 원이 깨진 상태인데요. 추가적인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지난주 코스닥 하락의 가장 큰 주범이 바이오주다라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그런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바이로메드가 뭐 15.7% 한 주간 하락했고 메디톡스가 11.9% 그리고 셀트리온이 9.3 그리고 대장주라고 말씀하신 그 한미약품 역시도 한 12%쯤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성장 주식들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지속되면서 미국 나스닥 바이오 하락이 나타나는 등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바이오주가 좀 크게 하락했다고 판단하는데 일단 뭐 바이오주가 전체적으로 뭐 또다시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시장의 그 전체가 조정세로 보일 확률이 높은데 일단 가격 측면이나 거래량 측면에서 볼 때 추가적 하락보다는 조정세가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진입한 것으로 지금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 낙폭에 따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급락하는 그런 시점에서는 반등을 노린 단기적인 매수도 유효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런 종목으로는 일단 향후 라이센스 아웃 가능성이 높은 바이로메드나 코롱 생명과학이 좀 매매 종목으로는 좀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로메드나 코롱생명과학 그래도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배당주와 관련해서 통신주들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신주뿐만 아니라 은행주들까지도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데 배당과 관련해서는 어떤 전략이 마지막 전략으로 유효할까요? 네, 배당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통신주 같은 경우는 배당주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좀 불확실성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는 뭐 그런 이슈로 인해서 상승 타이밍을 좀 잡기 어렵다. 그리고 최근 주가 흐름을 보시면 뭐 주가 지수가 상승할 때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고 어제 금요일 하루만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배당락에 근거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오히려 12월 말에 배당락에 근접했을 때 매수를 하는 타이밍을 좀 잡으시는 게 더 좋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뭐 개인적으로 배당을 노린 프로그램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배당 성향이 좀 꾸준했던 대형주에 대한 투자나 아니면 기관이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종목은 현 시점에서도 좀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종목은 한 지주사 정도에서는 LG라든지 두산중공업 정도가 좋아 보이고요. 자화전자도 지금 상당히 수급상 좋기 때문에 배당 관련주로서 투자해도 좀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LG 두산중공업 자화전자로 압축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주 시장이 열리게 될 텐데 주목해 볼 만한 것이 FOMC 회의. 그 이전까지 또 투자해 볼 만한 핵심 유망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FOMC 이후에는 사실 금리 인상이 이제 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국내에서도 금리에 대한 관심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가장 좀 연계가 될 수 있는 은행 업종에 대한 뭐 관심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특히 은행 업종 내에서도 배당 투자까지도 가능한 종목에 대한 관심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기업은행에 대한 리포트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업은행의 뭐 투자 포인트를 좀 보시면 일단 4분기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은행주 내에서 가장 높다라는 점인데 아무래도 그 대기업 신용 재평가에 따른 충당금 적립 리스크에서 기업은행은 가장 좀 자유롭다라는 점이 좀 부각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배당 투자 역시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이고 있는데 작년 배당 성향인 한 28%를 가정할 경우 현재 시가 배당률이 3% 후반에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배당을 노린 단기적 투자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시장 상황을 전반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FOMC 이후에 연말까지는 아무래도 그동안 많이 하락한 중소형주 위주의 그런 매매도 좀 가능하다 보이는데 1월 효과가 중소형주에서 특히 더 강하게 나타나는 만큼 1월 효과를 노린 그런 매수 시기로 잡아도 저는 괜찮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행 업종 가운데서 기업은행 관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